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벌써 10월 들어서도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더 지나가고 나면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열리는데요. 10월 5일,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그러니까 4분기의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또 3분기를 마감한 뒤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지점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또 오늘 뭐 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고 미국에서 트럼프 이외에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그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 또 뭐 아까 기사 보니까 월가에서 이제 금융맨들이 그 바이든 지지세를 좀 공고히 하는 뭐 그런 어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 너무 그 트럼프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의한 그 공보 공표 이런 것보다는 트위터에다가 먼저 그 글을 쓰고 그러면은 사실 이 전 세계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전해진 뒤에는 주워 담기 어려운 그런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좀 가볍고 좀 경망스럽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고 무엇보다 그 경제를 담당하고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각국의 이 경제 담당자들 또는 또 미국의 이제 금융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증권 시장도 좋다 나쁘다가 명확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야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은 좀 환영받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결국은 참 이상하게 그 행동하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상하게 대응을 하더니 결국은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지금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지금 내일 모레 5일 거래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 들썩들썩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제 시장이 반응할지 참 궁금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센트리온 그룹주는 지금 사실 합병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1년 뒤 아주 먼 훗날의 일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서 좀 차가운 반응을 받았고 또 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까이 이제 2상, 3상 들어간 상황에서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그렇다면 10월 첫 번째 이제 4분기 첫 번째 우리가 날을 거래 날을 이제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4분기에 굉장히 큰 일이 많이 있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1년 농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첫 발을 내일 모레 내딛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셀트리온에 대한 그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4분기에 그 발효될 모멘텀을 좀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분기 중에서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월별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좀 어, 그 체크하고 지나가야 할 그런 점들을 두 가지씩 아주 크게 두 가지씩 모두 6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 가장 먼저 이제 10월인데요. 10월은 아무래도 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니까 제가 그 배 사진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예전에 저도 이제 어, 배나무를 좀 한번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배는 좀 키우기가 쉬운 그런 나무입니다만 또
어, 이렇게 수확의 계절이 됐을 때 1년 동안 열심히 배를 기르고 가지를 쳐주고 과일을 솎아내주지 않으면 이 풍성하고 크고 아주 그 맛있는 그런 배를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 이 1년 내내 잔손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종목 그런 과일이다. 그래서 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렇게 그 아주 뭐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체크해 줘야 될 때 체크를 하지 못하면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배와 비슷하지 않나 배 나무를 길러내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배 사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10월의 이슈 뭘까요? 저는 그 일상의 임상 데이터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최근에 이제 임상 2, 3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 키움증권연구원의 얘기, 허혜민 연구원의 얘기를 보면 이제 그 신약 1상이 9월 중순에 이제 모집이 끝나면 14일간 그 부작용을 추적 관찰해야 하고 9월 중순 이후인 한 10월쯤, 그죠? 10월쯤에 데이터 발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상의 데이터 발표를 이제 토대로 2상과 3상에 대한 전망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자체로 코로나 그 치료제의 개발 그 과정이 순탄하구나 또 이 혈 그러니까 그 항체 치료제의 지금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아주 그 첫 단추를 잘 꿰구나. 왜냐면 항체 치료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좀 손이 많이 가고 가장 비싸고 가장 궁극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최근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뭐 백신이라든가 또 렘데시비르 처음에 들여왔던 그런 그러니까 이 부작용들을 가장 최소화하고 또 어, 제때에 이걸 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그 바로 첫 단추이기 때문에 10월에 일상 임상에 있었던 그 데이터 그 발표를 우리가 볼 경우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상과 3상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2, 3상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2, 3상이 언제쯤 결론 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올해 말쯤으로 예상되는 그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이 개발 과정이 순탄하구나. 그리고 또 시장에 관심을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결국에 앞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만약에 10월 중순 이전에 이 일상 데이터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발표되고 이럴 경우에 10월 한 달간 상당히 뜨겁게 셀트리온의 그 항체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을 시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진단 키트가 지금 9월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초에 수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휴마시스하고 함께 이제 개발했던 것이 수출 허가도 받았고 또 유럽과 미국 쪽에 여러 가지 사용 승인 허가 신청을 내놨던 것들이 10월 또 11월 이 4, 4분기에는 당연히 어떤 그 성과가 날 거다. 그리고 수출 실적이 이제 9월에는 그 첫 달이니까 미미했을 거고요. 4, 4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의 어떤 성과가 궤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진단 키트 휴마시스는 이 진단 키트를 셀트리온과 함께 개발을 해서 상당히 주가를 부양시켰죠. 주가를 높였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안 좋은 타이밍에
굉장히 나왔는데 사실 진단 키트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진단 키트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마침 또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고 또 인도라든가 제가 며칠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브라질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서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그 물량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 그 진단 키트의 수출 어떤 실적이 4, 4분기 정도, 특히 10월 정도에는 9월에 승인을 하고 이제 수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10월 정도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외에 또 뭐 합병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실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의 실적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걸 계산하고 실제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 그렇다면 주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요. 아무래도 단풍이 좀 많이 보이게 될 거고 또 전국 곳곳이 아마도 이렇게 쓸쓸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이 낙엽 쌓인 벤치, 비어있는 벤치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11월에는 가장 뭐 핫한 이슈라고 하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그 11월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0월 아마 이달 한 중순 정도부터면 11월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그 종목별 관심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또 뭐 최근에 이제 언택트 주들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3분기에 실적 얘기가 나올 때 셀트리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폭의 또 실적 신장세를 보여주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의 실적, 올해 실적 예상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3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면 매출액이 4,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916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532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8%,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48%가 높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로 갔을 때 4분기는 5천억이 넘고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2천억이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당기순이익도 1,505억 원, 약간 줄긴 하겠지만 엄청난 영업이익의 신장세가 이어진다는 그런 그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이어지면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분기에 4,853억 원의 매출액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98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23억 원을 기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그리고 영업이익은 363%,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14%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됐을 때는 시장에 아마 가장 그 핫한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아쉽게도 제약은 그 이렇게 실적 컨센서스를 증권사들이 제공하지 않아서 늘 좀 아쉬운데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면 2분기를 보면요. 매출액이 그 전년 동기 8.9%, 그리고 영업이익도 57억 원에 불과해서 58%, 순이익도 39억 원에 불과해서 95% 늘었는데 이 여기에서 소폭으로 좀 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그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이 관심도가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적이
그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지 그 어떤 실적의 신장세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치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약이 굉장히 무섭게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실적 시즌이 왔을 때 더더욱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런데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는 이제 관심이 워낙 많고 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이 약간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제약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한 둘째 주쯤에 있을 건데 그러면 어쨌든 11월 14일 이전에 올해는 14일이 토요일이니까 11월 13일 이전에 13일까지는 다 이제 발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 전망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달 아마 한 중순 이후부터 계속 3분기 실적 예상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증권사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여기보다 좀 더 높은 어떤 전망이 나오고 또 실제로 발표를 할 경우 상당히 크게 좀 주가가 부양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낮기도 하거니와 또 그 3분기 실적이라는 게 나와버리면 이제 올해 실적을 거의 1, 2, 3분기를 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그 수준이나 실적의 향방을 거의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우리가 있을 또 하나의 네 번째 이제 기대할 만한 그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그 지금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램시마에 대한 임상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램시마가 6월부터 지금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임상 사이트를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피험자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저 밑에 아래쪽에 보면 또 CT-P59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신약 항체 치료제죠. 이것도 7월에 그 일상 이제 우리 국내에서 했지만 또 7월부터 영국에서 시작한 임상 시험도 있는데 여기에도 한국 환자들을 또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 국내 환자를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램시마의 임상 이상 결과가 지금 뭐 일찌감치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여기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한 10월 이달부터 또 다음 달 정도 됐을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국내의 임상이 그 다음 달 12월 정도면 국내 그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이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 또 한 가지는 항체 치료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램시마는 기존의 약품을 그 이제 염증 치료를 하던 그런 기존의 약품을 활용한 그런 방식이라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이 만약에 올해 안에 또 뭐 11월 정도에 어느 정도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거나 또는 나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 뒤에 삼상 얘기가 탁 나올 때 그러면 램시마가 더 빠른 거 아니야? 내지는 램시마가 결국에 치료 효과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 큰 폭의 관심을 이제 어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렇다면 11월 실적 발표를 하는 즈음 그리고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나오기 바로 직전 한 11월 정도가 됐을 때는 이 램시마에 대한 영국의 임상이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의외로 10월 중에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사가 또는 관심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 아무래도 뭐 추운 겨울에 눈밭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쓸쓸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셀트리온 주주들에게는 좀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셀트리온의 이제 기대치, 모멘텀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건데요. 그 올해 연말쯤, 그러니까 12월쯤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라고 지금 서정진 회장이 벌써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영장류 동물 시험에서도 그 24시간 안에 바이러스 소멸 효과가 있었고, 또 1상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2, 3상 승인도 받았고, 결국에 이제 3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상이 내년 5월쯤 끝날 걸로 이제 예상을 했죠. 그런데 3상이 진행됨과 동시에 2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리고 하겠다고 또 서 회장이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는 아마 그 이상에서 임상 이상에서 어떤 굉장히 큰 실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12월 정도면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이 어떤 치료제들과 이제 같이 그 효능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이제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환자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구세주 같은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치료제가 풀리고 판매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실적에도 내년도 실적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그 큰 이제 어떤 이익을 챙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존의 이제 물질, 기존에 있던 약품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또는 혈장 치료제의 방식보다 더 힘들고 또 어떤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치료제 자체도 굉장히 비쌀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또 안전하고 어떤 효과가 확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판매가 되고 할 때는 해외의 이제 판매분을 가지고도, 국내에서는 뭐 큰 이익을 챙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해외 판매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실적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 그거는 누가 담당합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쯤 이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나올 무렵쯤에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상당히 좀 오르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당에 대한 기대치죠. 올해 워낙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증명해내고 있고, 또 연말 됐을 때 어마어마한 현금을 이제 벌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현금 배당을 좀 아마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요구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최근에 그 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주주들을 좀 달랜다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도, 그리고 좀 그 기존의 주식 배당에 더해서 현금 배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배당이 너무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식 주가의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현금을 많이 이제 벌었을 때는 현금 배당을 일부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 배당을 섞어주는 방식을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또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같이 줬던 저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올해는 그 배당 확대 측면을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요. 그리고 주주들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줬던 그 주식 배당 5%에
현금 배당을 한 2, 3% 정도 얹어준다. 또는 주식 배당을 한 2% 정도로 줄이고 현금 배당을 한 5% 준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배당을 가지고도 주가를 올릴 수 있겠다. 어지간한 배당주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 나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당만 가지고도 충분히 넘치는 매력을 가진 그런 종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고 나서도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뭐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생산 시설이나 설비를 뭐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타케다 제약처럼 다른 또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들을 또 인수한다든가 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긍정적인 어떤 활용처를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은 그 자체로 기업의 자신감, 현금 그 어떤 소득에 대한 자신감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거다. 상징적인 거다. 그러니까 배당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 12월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월별로 10월, 11월, 12월에 각각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에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씩 모두 6가지의 그 강력한 모멘텀을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합병이 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이라는 이 회사, 셀트리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이제 진짜 글로벌 빅팜으로 뭐 지금 40위권에서 20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이제 서 회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 20위권에서 세계 40위권에서 세계 20위권으로 올라가고 진짜 톱10의 국내 기업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톱10을 노리고 톱10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셀트리온이 먼저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 거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주 눈에 확 뜨일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이 지난 8월보다 총 브랜드 평판 지수의 상승률을 보이며 제약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새롭게 선두에 올라섰다. 오늘 나왔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이제 브랜드 평판 1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 상장 기업 123개 브랜드에 대해서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약 상장 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1억 3,900만여 개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습관과 평판을 분석한 결과 셀트리온이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요. 그래서 구창원이라는 이 소장님이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 가치, 소통 가치, 소셜 가치, 시장 가치, 재무 가치로 나누게 되며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지수는 참여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시장 지수로 분석했다. 그랬더니 전체 지난 8월에 이제 비해서 6.94%가 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위 셀트리온 브랜드가 이제 이러이러하게 이제 분석이 됐고 8월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 비교하면 21.5%가 올랐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 지수는 삼바가 이제 1위를 했고 아마 셀트리온이 좀 더 낮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런 어쨌든 이 지금 셀트리온의 그 브랜드 평판 지수가 국내에서 1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이제 애매하게 했습니다만 이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만한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갖춰가고 있고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 저는 이 점이 지금 2020년 4분기에 접어들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주주들도 뭐 실적이나 지금 오늘 제가 뭐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것들 또 뭐 단기적인 뭐 장기적인 뭐 이런 그 기술적인 얘기들 말고 우리가 그 센티론 그룹주가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그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그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 게 바로 브랜드 가치라고 보는데 그 이제 브랜드 셀트리온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그 점에 그 포인트 그 요소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간과 투자금을 토대로 셀트리온이라는 국내
유수의 그 제약바이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보탬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기업을 도와준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그런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한 명 한 명이 되는 것, 그게 저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저리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고 최근에 손절하셨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조금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10월 5일 시작으로 4, 4분기에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그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게 짧게는 어, 투자의 성공이기도 하고 길게는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아주 강력히 희망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